서산 대상공단 기업들이 안전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지 불과 3달 만에 현대오일뱅크에서 화염이 분출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태안 유류 피해 사고와 관련해 보상받지 못한 태안 국민들이 정부의 피해 지원안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고시된 지원 금액이 기존보다 14% 가까이 줄었다며 기존 고시안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당진 시의회 시정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신평과 송악 등 당진 읍면 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경기 평택시에서 예산과 홍성, 익산을 잇는 서부내륙 고속도로 실시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2년 10개월 만에 첫 삽을 뜰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서산 대상공단 기업들이 안전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지 불과 3달 만에 현대오일뱅크에서 화염이 분출하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충남 뉴스에선 대상공단에서 최근 잇따랐던 사고를 돌아보고 기업과 관계기관들의 대응은 적절했는지 3일에 걸쳐 집중 보도합니다. 우선 이번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정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굴뚝에서 시뻘건 불기둥이 솟구칩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2일 오전 현대오일뱅크 서산 대상공장에서 불꽃과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화염은 인근 지곡면에서도 목격됐으며 산불로 오인한 신고가 접수되는 등 소방서와 서산시에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근로자들은 약 200여 명으로 연기와 악취로 인한 두통과 메스꺼움, 눈 따가움 등의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오전 9시부터 뿌연 연기가 나오기 시작해 10시 반쯤 화염이 절정에 이르다가 오후 1시쯤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불려서 보니까 까만 막 연기가 막 용오르모처럼 막 올라가면서 무진장만 막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냄새도 많이 났고. 아스팔트 우리 까면 냄새 나잖아요. 그거하고 타이어 튜브 냄새, 끓림이 많이 나면서 우리가 머리가 되게 아팠어요. 근무하는데 그 소음이 얼마나 큰가 폰처럼 웅그렁웅그렁 할 정도로 소리가 울렸어요. 현대오일뱅크 측은 공기 압축기 이상으로 공정이 멈춰 남아있는 가스를 한꺼번에 태우는 과정에서 불꽃과 연기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혹시 모를 폭발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민들과 근로자들은 공장이 비상 정지될 때마다 화염을 분출해야 한다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지느냐며 반발합니다. 올해 7월과 지난해 2월 한화토탈에서도 정전으로 공장이 멈춰 비슷한 일이 발생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폭발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위가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묵인되고 있다며 법규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2시간 이상 매연이 분출되면서 그곳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나 주민들은 그 매연을 다 마셔야 되는 손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안전조치라고 하는 미명하에 봐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안전환경법에 의하면 매연을 배출하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서산시는 사고 현장 방문과 현대오일뱅크가 제출한 보고서 검토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8월 안전과 환경 분야에 대규모로 투자해 사고를 막겠다고 약속했던 대상공단 기업들. 3달 만에 또다시 허공의 메아리가 되면서 주민들의 불안만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오는 7일은 태안 유류 피해 사고가 발생한 지 꼭 12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 보상은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데요. 피해 주민 가운데 보상받지 못한 태안 군민들이 정부의 피해 지원안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범호 기자, 피해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태안군 유류 피해 민 대책 총연합회는 3일 태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들은 먼저 사고 12년을 앞두고 지난달 말 해수부가 행정예고한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규정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동안의 용역을 토대로 한 기존 고시안을 완전히 무시한 지원 계획이라는 건데요.
주민들은 새 고시안의 지원 금액이 기존 고시안보다 14% 가까이 줄어들었고 가장 피해가 극심한 지역인 태안 지역의 경우엔 17% 이상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전체 지원 금액은 427억 원에서 369억 원, 태안 지역은 209억 원에서 174억 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이들은 반면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전남과 전북 지역은 지원 금액이 늘어났다며 태안에 배정돼야 할 지원 금액을 피해가 적은 다른 지역으로 배정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그렇다면 기존 고시안보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고시안에서 지원 금액이 줄어든 이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피해 주민들은 정부가 기준 금액을 지역별 배보상액의 평균값이 아닌 중위값으로 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며 이는 얼토당토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해의 심각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정치 논리에 의해 지원 기준을 바꾸고 말도 되지 않는 논리를 내세워 피해민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 금액이 줄어든 이유를 밝히고 기존 고시안을 준수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네. 태안 국민들은 새로운 고시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 사실 그동안에도 보상받지 못한 자들의 이 지원 방안을 놓고 우여곡절이 많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상받지 못한 자란 허베이 특별법과 시행령에 근거해 유류오염 사고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지만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했거나 대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받은 주민들을 가리키는데요. 정부는 지원안 마련을 위해 그동안 2008년부터 2017년까지 5차례에 걸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선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을 놓고 피해민 단체와 정부 간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마침내 지난해 정부가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규정 고시안을 발표하고 올해 3월 최종 고시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지원이 미뤄진 채 지난달 새로운 지원안을 행정 예고했고 이에 대해 태안 지역 피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태안군 유류피해민 대책 총연합회는 해수부의 지원 계획이 기존 안대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 충남 피대위 등과 함께 대규모 집회 등을 열어 강력히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토부가 충남 지역을 지나는 서부내륙 고속도로 실시 계획을 승인했다고요? 네, 국토부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에서 부여를 거쳐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을 잇는 서부내륙고속도로의 실시 계획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2월 실시 협약이 체결된 지 2년 10개월 만에 첫 삽을 뜨게 된 건데요. 서부내륙고속도로는 총 연장 137.7km로 경기, 충남, 전북 이렇게 3개 도와 7개 시군을 통과하는 노선입니다. 구체적으로 충남 지역을 보면 아산과 예산, 홍성, 부여를 지나게 됩니다. 총 사업비 2조 6,694억 원으로 우선 이달부터는 평택 부여 구간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4년 개통할 예정입니다. 부여와 익산 구간에 대해서도 사업 여건과 지역균형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기 착공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전국적으로 5조 3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2조 1천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3만 8천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충남 지역의 경우에는 2조 3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9,8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2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예,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한범호 기자였습니다. 당진시의회 시정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시정질문에서 수영장과 임대주택 등 편의 기반 시설이 읍면별로 차이를 보이는 불균형 문제가 지적됐는데요.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김단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담당관과 자치행정국에 대한 당진시의회 시정질문에선 당진 지역 균형 발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당진 시내에 비해 읍면 지역에 임대주택 등 도시 기반 시설과 수영장을 비롯한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읍면 지역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별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당진시로 집중되어 있으니까 당진시로 이사갈 바에는 더 좋은 조건인 아산이나 천안, 평택으로 가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읍면에 살고 있지만 굳이 어느 정도 도시기반 시설이나 생활 편의시설이 되어 있다면 인구 유출이 심각하지 않은데 지금 우리는 당진 쪽에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읍면은
소외된 지역으로서 자꾸 유출이 생기는 거예요. 당진시 관계자는 일부 동의한다면서도 행정에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아파트나 수영장을 건설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기업이나 민간업자를 통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고 그 지역을 활성화하는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에 그러한 수요가 있으면 반드시 행정에서도 그 수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다만 그런 것이 이제 우리 행정에서 직접 투자를 못하면 각종 이제 기업이라든지 다른 민간 업자를 통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올해 10월까지 집행되지 않고 남아있는 예산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예산 집행 실적 0%를 기록하고 있는 사업은 모두 148건에 540억 원. 직불금 지급 등 연말까지 집행 시기가 남아있는 사업을 제외하더라도 170억 원이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진 의원은 모두 사업 지연이나 신청 없음 등의 이유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경 때라도 예산을 반납했으면 다른 사업에 쓰였을 거라고 지적합니다. 각 직과에서 최소한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것 같으면 이해 추경제라도 반납을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없어서 다른 사업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각 실과장들이 책임을 지고 이해 추경 때 이걸 내놔야 사업이 할 텐데 저는 부족예산 많은 실과에는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담당자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선 전 부서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페널티 적용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입니다. 페널티 부분도 좀 전에도 제시했습니다만서도 사업 한도액을 이제 축소한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차라리 인건비, 운영비, 또 행정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렇게 페널티를 줘서 좀 이렇게 좀 강하게 했으면 하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당진시의회 시정질문은 6일까지 계속되며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채널25 충남방송을 통해 녹화 중계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희입니다. 내년부터 태안 지역 고등학생들은 해양과 항공에 특화된 교과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충남도 교육청과 태안군 한서대학교는 3일 참학력 공동교육과정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태안군은 지역 인재 육성을 지원하고 한서대는 태안 캠퍼스에서 학생들에게 해양과 항공 분야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됩니다. 태안 지역은 이번 협약으로 더 다양하고 전문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충남교육청이 추진하는 지자체, 지역대학과 함께하는 참학력 공동교육과정 업무협약은 지난 6월 금산군 중부대 협약을 시작으로 도내 14개 시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인 서산 천수만의 천연기념물 황새가 자연 방사됩니다. 서산 버드랜드 사업소는 문화재청에 황새 텃새 개체군 유지와 정착을 위한 천연기념물 황새 방사지 공모에 천수만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사전 지리정보 시스템 분석을 통해 전국 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방사지를 공모해 서산을 비롯한 5곳을 선정했습니다. 황새는 1971년 충북 음성에서 발견된 것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야생 번식은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천수만 내 적합부지 선정과 현장 실사, 방사장 건립, 번식상 입식 등을 거쳐 2022년 초 방사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남지방경찰청 문수진 경장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8월 공주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1차로를 주행 중인데요. 갑자기 2차로로 진행하다 정차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전방 주시 태만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는데요. 전방 주시 태만의 가장 큰 원인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입니다. 시선을 빼앗기는 단 몇 초의 순간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운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9월 예산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각,
블랙박스 차량이 천천히 주행 중인데요. 회전교차로에서 빠져나온 차량과 충돌합니다. 가해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사고를 냈는데요.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음주입니다. 나와 내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어떤 경우라도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영상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9월 논산의 한 아파트 앞 사거리. 블랙박스 차량이 황색 전멸 신호의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순간 호미 추돌 사고가 발생합니다. 좌측 검은색 차량이 적색 전멸 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려다 일어난 사고인데요. 황색 전멸등이 켜지면 속도를 줄여 주의하며 진행해야 하고 적색 전멸등이 작동하면 일시정지해 주변을 살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일반 신호와 마찬가지로 지키지 않으면 신호 위반으로 처리된다는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문수진 경장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 먼저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당진시 송화급 기지시 아파트 연합회가 지난달 1일 김홍장 당진시장과의 면담에서 당진IC 변전소 일원의 송전탑 지중화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한 가운데 당진시가 지난달 28일 한정과 피해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화급 기지실이 2,800여 명 주민 대표는 지난달 27일 집단 청원을 통해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인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지역의 이미지를 위해 당진IC 변전소부터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까지 우선적으로 송전탑 지중화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다는 당진시장의 의지와 함께 송전탑 지중화 청원에 대해 당진시의 앞으로 계획과 추진 의지를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진시 관계자는 신규 송전선로 계획은 물론 기존 설치되어 운영 중인 고압 송전선로에 대한 지역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을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고 있으며 지역 개발과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지중화 사업 등 시정의 현안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집중화, 대형화, 원거리 송전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역 분산형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지시리 주민 김기원 씨는 세계적 줄다리기 문화축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발전,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한정과 당진시가 송전솔로 지중화에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은미 기지시 아파트 연합회장은 주민 권익과 생활안정 개선을 위해 반드시 지중화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향해 지역 주민들이 지중화에 대한 공약 채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은 지역의 송전솔로 지중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당진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혀 지중화 논의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 전망입니다. 앞서 당진IC 인근 송전탑 지중화와 관련 지난 8월에는 기지시리 관계자 어기구 국회의원 보좌관이 전남 나주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를 방문해 송악변전소 옥내화 및 송전솔로 지중화 촉구 건의서와 주민 2,800여 명의 서명부를 제출했습니다. 이날 한정 관계자는 줄다리기 박물관에서 송악변전소 구간 6기의 철탑에 대한 지중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뉴스 무한정보 기사입니다. 예산군이 청년 농업인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청년 농업인 정착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지만 그 대상이 되는 군내 청년 농업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에 따르면 청년 농업인은 만 18세에서 39세까지입니다. 정부가 5년마다 진행하는 농림어업 총조사의 연령별 농가 인구를 보면 예산지역 청년 농업인은 가장 최근 자료인 2015년 기준 2,010명입니다. 일반인도 통계청 누리집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지만 정작 청년 농업인 사업을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조차 모른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더욱이 청년 농업인을 육성한다고 하면서 예산군만의 특화된 정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진행하는 건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창업 농지원 사업과 충남도가 추진하는 청년 농업인 육성 공모 사업 정도입니다. 이웃한 지자체가 농촌지역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하게 마련한 청년 농업인 육성방언과도 대비를 이룹니다. 홍성군의 경우 청년농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농이 최대 12개월 동안 지역 내 선도 농가에서 관련 기술을 배우고 농업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인턴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여군도 이와 비슷한 초보 농업인 훈련농장 단장기 인턴십을 진행하며 청년 귀농인을 대상으로 시설과 농자재를 지원합니다. 당진시 역시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생산, 유통, 판매 단계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고 스마트팜 경영 실습이 가능한 온실 임대 사업을 운영합니다. 창농을 하고 싶다는 청년 김아무개 씨는 예산에 정착하고 싶어 올 초부터 지원 사업을 찾아봤지만 자격 요건에 대한 내용이 복잡하고 농지 구입도 여의치 않아 결국 다른 일을 시작했다며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안내하고 창농할 때 실제로 맞닥뜨리는 문제들이 뭔지 살펴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서산 지역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산시에 따르면 서산시 인구 10만 명당 자살 비율은 지난해 36.6명으로 2017년보다 0.2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국 평균인 26.6명보다 10명 높고 충남 평균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서산시 자살률은 2015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대산읍과 인지면, 해미면 순으로 자살률이 높았습니다.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한 촛불 집회가 2일 당진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촛불 집회에는 김홍장 당진시장과 당진 땅수업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30여 명이 참석해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당진 땅 대책위는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해 1,500여일간의 촛불 집회와 헌재 피켓 시위, 대법원앞 피켓 홍보 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충남도의회는 3일 지정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 행위 신고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조례안의 경우 신고자 거주지와 나이를 도내 19세 이상으로 제한한 반면 개정안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또 포상 지급 기준도 2회 이상 신고 시 간이 소화기 등 소방용품을 지급했던 조항을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보조금을 받는 충남도 내 시내버스 회사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됩니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 해양소방위원회는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버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허가 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노선을 변경하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보조금 집행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시해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올해 도내 시내버스 업계에 5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했습니다. 개정안이 오는 16일 도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지난 9월 열린 홍성 역사인물 축제 만족도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재대학교 관광축제 리조트 경영학과 김주호 교수가 축제 기간 중 방문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축제 흥미도와 지역 문화 이해, 방문객 편의시설, 먹거리 등에서 전년 대비 만족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족도 향상은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신설, 야간 프로그램 확대, 주제인물 집중 등의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안내요원의 전문 지식 부족과 축제 주제관 마련 등은 보완 사항으로 꼽혔습니다. 내년 홍성 역사인물 축제는 행사 일정 등을 고려해 예년과 달리 5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오는 16일까지 종합계획 도민참여단을 공개 모집합니다. 도민참여단은 2021년부터 2041년까지 충남도의 미래 비전과 핵심 가치 등을 도출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해 정책 수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정주 환경과 농업, 경제, 문화 등 6개 분과로 구성하고 제4차 충남도 종합계획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당진시가 3일부터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세대를 도입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버스는 한 번 충전으로 약 285km를 운영할 수 있으며 기존 경유버스보다 배출되는 오염물질도 적습니다. 시는 전기버스를 차고지인 행정동을 시작으로 송산과 송악, 합덕 등 승객이 많은 주요 노선에 투입해 하루 300km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태안 호접란이 3일 세 번째 미국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한국산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수출길에 올랐던 태안 호접란은 이로써 올해만 모두 7만 1,000분을 수출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3차 수출에선 화분 크기를 키워 수출 단가도 높였습니다. 태안군은 화훼 산업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해외 수출이 새로운 판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양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청양군 지부 청년회는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홀몸 어르신 가정에 겨울나기용 땔감을 지원했습니다. 또 남양면 적십자 자원봉사회는 취약계층 22개 가정에 올해 마지막 밑반찬을 전달하고 말벗 해드리기, 집안 정돈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서산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가 올해 여성가족부 세일센터 운영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A등급에 선정됐습니다. 서산 세일센터는 2012년 문을 연 이후 경력 단절 여성들의 직업교육을 도맡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취업 상담과 취업 코칭 프로그램, 사후 관리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인사동정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오는 6일까지 중동 지역과의 교류를 위해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 순방에 나섭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4일 오전 9시 30분 시장실에서 열리는 한국전기공사협회 서산시협의회 성금 기탁식에 참석합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4일 오후 6시 30분 설악 웨딩홀에서 열리는 2019 체육인의 밤 행사에 참석합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4일 오후 6시 30분 대한건설협회 홍성군 운영위원회 송년의 밤에 참석합니다. 황성봉 예산군수는 4일 오전 10시 30분 더스타 웨딩홀에서 열리는 예산향교 기로연에 참석합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4일 오후 1시 30분 태안문화원에서 열리는 2019년 하반기 태안군 창안대회 개강식에 참석합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새벽 한때 눈이 오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에서 5cm입니다. 내린 눈이나 비가 얼어 도로가 미끄럽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8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영하 3도, 당진과 서산, 홍성, 예산이 영하 1도, 태안이 1도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과 예산이 7도, 서산과 태안, 홍성, 청양이 8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 뉴스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새벽 한때 눈이 오겠고 오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외출하기 좋겠고요. 빨래하기에는 오후가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으나 토요일에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구름 많은 가운데 한때 비나 눈이 오겠고 서해 남부는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와 남부 모두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충남방송에서는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충남방송을 검색하시면 우리 지역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